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7장 반복문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은 뭐냐면 while문입니다. while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while 쓰고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안에 조건식을 쓰면 됩니다. 사실은 요거는 if문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물론 if문은 한 번 성립하면 한 번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하면 요거를 실행하는데 이게 계속 실행하는 거죠. 반복한다는 거죠. 요거는 한 번 1회 실행하는 거고 그 차이만 있고 구조는 if문하고 while문하고 비슷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포문에는 초기값이 있고 조건식이 있고 증감식이 있습니다. 증감값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초기값은 while문 사전에 while문이 실행되기 전에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서의 초기값은 조건식은 두 번째 조건식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증감은 이 while문 반복해야 되는 요 코드 안에 증감값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의 1번, 2번, 3번 3개의 값이 while문에서는 앞에하고 안에하고 그 반복하는 블럭 안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문이 주어지면 while문으로 바꿀 수가 있고 while문이 주어지면 포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hile문 다음에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값은 위에 있고 증감값은 이 코드블럭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드블럭 요 중괄호가 없으면 반복하는 문장은 한 개의 문장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일 때 중괄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스타트를 하시고 초기값을 사전에 while문 실행하기 전에 제시가 되고요. 조건식에 의해서 참이면 해당된 반복되어야 되는 문장이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감값이 있습니다. 뭐 감소하든 증가든.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반복을 중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감값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증감에 의해서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역시 참이면 또다시 반복을 하고 또 증감하고 그래서 조건이 여기서 거짓이 되는 순간 폴스가 되는 순간 반복을 수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while문은 이제 포문하고 비슷하게 동작 순서를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값을 주고요. 그 다음 while문에서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고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이 지금 반복되어야 되는 이 문장을 수행 안 하고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여기 코드 블럭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실행되고 증감값 A의 값에 변화를 주는 거죠. 하나씩 증가시켜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시 우위로 가서 조건식에 맞는지 확인하고 조건식에 맞으면 또 한번 반복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A의 값이 계속적으로 하나씩 증가돼서 결국은 요 A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가 만약에 11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을 하나 보시면 1부터 입력된 숫자까지 누적의 합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문보다는 while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포문에서도 그러니까 몇 번까지 반복해야 돼 모른다고 해서 폼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while문이 조금 더 보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변수가 3개 선언됐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받을 변수 값입니다. 입력받을 변수 값이고, 카운트는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는 어떻게 보면 반복 횟수에 관련된 정보고요. 합은 결과, 누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결과를 저장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이미 변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용할 때 값을 넣어주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넣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지만 결과 값은 선언할 때 꼭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깜빡하고 이 부분 작업을 안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엉뚱한 값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수행이 되죠. 뭐 수를 키보드를 통해서 값을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받고 그리고 나서 이건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표시하는 거죠. 마크를 지금 깃발을 위에다 꽂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서 그 깃발을 찾을 때 이걸 찾아간다는 얘기죠. 요 뒤에 보면 5번째에 보면 go to 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리라고 하는 레이블이 똑같은 쪽으로 찾아가라. 그러니까 요 문장을 만나는 순간 여기 찾아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시해 놓은 것 레이블입니다. 뭐 이런 문법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if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수가 음수이면 수행을 안 하겠다는 거지. 음수면 더하면 안 되는 거니까 1부터 입력받은 수, 양수인 어떤 값하고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음수가 들어가면 반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한 거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즉 수가 0이거나 이게 사실 0도 저쪽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0이거나 양수이라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까 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CNT가 1이라고 초기값을 선언해 줬습니다. while문에서는 초기값은 사전에 선언을 해주고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다음 증감은 여기 중괄호 안에 증감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썼고요. 자, 누적된 결과를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카운트가 여기 들어가고 그 결과는 여기에 들어가서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1부터 얼마까지의 누적 합은 얼마다 라고 하는 최종 결과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0을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리라고 하는 레이블 그래서 go to 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스캔F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문장이 실행되기 전에 위에 이 두 개의 문장,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고투 문을 통해서 다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5를 입력하면 여기서부터 5번, 5니까 5번 반복을 하는 거고요. 누적된 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최종 결과가 1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7-11번입니다. while문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는 뭐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int main 이렇게 써도 되고 안에다 void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3개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를 저장하는 곳이라서 초기화를 했고요. count라고 하는 것을 여기 초기값은 여기에 보통 쓰는데 여기에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바로 써줬어요. 그래서 한 줄 들 쓰려고 한 거고 수는 스캔해서
그 스캔F를 통해서 입력받을 숫자가 저장될 공간 변수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건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것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식 대신에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들어갔는데 0이 아닌 나머지 0이 아닌 수는 참입니다. 참. 그래서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반복 블록에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받고 그리고 그게 숫자가 음수면 사실 음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실행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continue라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continue하고 비교되는 게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고 continue는 반복문의 처음 시작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동하게끔 이 뒤를 수행하지 않고 처음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수가 양수이면 else죠. 수가 양수란 얘기죠. 음수가 아니라면 양수니까 양수라면 수만큼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요 while문은 여기를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반복하는데 이거 반복하는 건 뭐 누적된 결과를 출력하고 그리고 50 이상이면 이제 요 문장을 수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종료를 합니다. 강제로 빠져나가죠. 맨 위에 있었던 while문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바로 반복문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한반복은 결국은 컴퓨터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컴퓨터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무한반복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while문이 조건을 바뀌게 하려고 cnt 증가값이 여기 부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이 계속 증가하면 이 값은 언젠가는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이 증가값이 계속 커져가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순간이 되면 나가겠죠. 나갔을 때는 return 0을 만나죠. 0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맨 앞에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액입니다. 고액이고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50보다 커지면 그때는 반복문 빠져나간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운트가 커져서 반복문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합이 50보다 커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기 어디까지 값을 구할까요?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10까지 반복을 수행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카운트에서 입력된 숫자보다 그러니까 숫자에는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50보다 큰 수, 이게 55고 50보다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을 한 줄에 5개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while문이 있고 30보다 작으면 반복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계속 CNT가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30번 반복하면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하겠죠. 그래서 빠져나가겠죠. 자, 여기서는 반복할 때마다 숫자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보니까 자, 여기는 사실은 이 문장은 if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얘가 수행이 되는 거죠. 즉 CNT가 5로 나와서 나머지가 0이면 즉 5의 배수일 때 줄바꿈을 해준다는 얘기. 요건 줄바꿈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가 되는 순간 5를 출력하고 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줄바꿈을 해가지고 6, 7, 8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10이 되면 얘가 5의 배수가 됐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5의 배수로 잘려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if 조건을 통해서 5의 배수이면 줄바꿈을 한 번씩 해주라는 그런 것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달력 같은 경우, 달력에는 뭐예요? 저기 토요일 날, 이게 토요일이 맨 마지막이죠. 토요일이 되면 줄바꿈을 해서 이제 앞에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고 토요일 되는 순간 또다시 줄바꿈.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력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바꿈이 5의 배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문하고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수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엔 두 while문을 하게 될 건데, 두 while문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while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